안녕하세요. 인생 꽃길 빨리빨리입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과 다리가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뇌출혈은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50대부터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거부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출혈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당장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최근에 몸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순간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박영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혈압도 가끔씩 약국에서 재보면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일찍 재우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박영수님이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반신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바로 119에 전화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박영수님은 재활을 통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마다 집에서 혈압을 2번씩 재서 기록하고 저녁에 과음하던 습관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도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박영수님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출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뇌혈관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무너뜨리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뇌혈관벽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치 물풍선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명자 72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머리가 아플 때만 혈압을 재셨어요. 당연히 아플 때는 혈압이 높게 나오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도 언어장애로 고생하고 계세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안정된 상태에서 팔뚝 자동혈압계로 2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머리 아플 때만 재면 잘못된 수치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혈압을 주로 언제 재시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짠 음식과 자극적인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사망률을 14%나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김영호 65세님은 매운 갈비찜과 짠 젓갈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소주 한 잔과 함께 짭조름한 안주를 드시는 게 하루의 낙이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80까지 치솟으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소금을 아예 안 쓰기는 어려우니까 국물 양부터 줄여보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단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도 모두 혈압을 자극하니까 함께 조절해야 해요. 혹시 반찬간을 줄여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쉽게 파열되도록 만들어요.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정혜수 59세님은 30년간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주변에서 금연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지주막 가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제야 금연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보조제나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혈관 손상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가족 중에 아직 담배를 못 끊은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뇌혈류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시켜주죠.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박미정 70세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체중도 늘고 혈압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집 주변을 하루에 1시간씩 나누어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하셨는데 지금은 30분씩 2번 걷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30분씩 나누어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걷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로 주의할 점은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뇌혈관 검진을 통해 동맥류 같은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주막 가출혈 환자의 85%가 미리 동맥류를 알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최성우 55세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작은 동맥류를 발견하셨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당장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치료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40세 이상이시라면 MRA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다고 미루면 늦을 수 있어요. 최근 2년 내에 뇌혈관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약물 복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무기예요.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을 25%나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윤정호 67세님은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을 듣고 혈압약 복용을 거부하셨어요. 대신 각종 영양제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도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시고 계세요. 그제야 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복용하고 계시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어요. 약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정하면서 복용을 이어가야 합니다. 영양제만 믿고 약을 거부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약 때문에 불편하다고 임의로 중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주요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뇌혈관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출혈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완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을 막는 생활 실천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에요. 먼저 집에서 하는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팔뚝 혈압계를 이용해서 2번 측정한 평균값이 가장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손목 혈압계를 사용하시는데 팔뚝형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플 때만 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장에 적어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혈압 기록장을 쓰고 계신가요? 체중 관리도 뇌혈관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은 혈압과 심박수를 동시에 끌어올려서 혈관 수명을 단축시켜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위험해요.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고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최근 1년간 체중 변화를 기록해 보신 적 있나요? 수면과 휴식 관리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도 증가해서 혈관에 악영향을 미쳐요. 밤샘을 하거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정도 수면을 유지해 보세요. 어젯밤에는 몇 시간 주무셨나요? 식습관 개선은 단순히 염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짜고 매운 음식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단 음식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삼겹살, 튀김, 단 음료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도록 하세요. 어제 드신 식단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정기검진은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는 동맥경화의 정도를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검사예요. 목 부분의 혈관을 초음파로 보는 검사라서 전혀 위험하지 않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이시면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강검진에 혈관 검사를 포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꾸준한 운동은 뇌혈류를 늘리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씩 2번 나누어 걷거나 가볍게 자전거를 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약물 복용 관리는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평생 건강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기록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조정하세요. 혹시 약을 스스로 끊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혈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출혈과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보면 만성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통 없이도 뇌출혈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나 손발 마비가 더 정확한 신호입니다. 또 수은 혈압계로만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팔뚝형 자동혈압계도 충분히 정확해요. 집에서 매일 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만 열심히 먹으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도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올바른 뇌혈관 관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꼭 기록해두세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특히 국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40세 이상이시면 2년마다 뇌혈관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약물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출혈 환자의 40%가 목숨을 잃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언어장애, 반신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까운 분들이 평생 장애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가능해요. 혈압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뇌졸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70대, 80대가 되어서야 관리를 시작했는데도 뇌혈관 상태가 크게 개선된 사례들이 많아요.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뇌혈관은 관리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에 팔뚝형 자동혈압계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안정된 상태에서 두 번 재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수치를 꼭 기록해 두세요. 이 작은 기록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평생 지켜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혈압을 재는 습관만 제대로 들여도 자연스럽게 다른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정상으로 내려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혈압 관리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당뇨와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들이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